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5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미인 한 분 모셨습니다. 미인입니다. 자유한국당 콘텐츠 TF 타스크포스 팀장인 강지연 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네, 강지연 국장이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 책이 잘 안 보이죠? 이게 잘 보입니까?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뒤에 보면 뭐 많이 보던 사람 같죠? 오늘 마침 황교안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되었습니다만은 오늘로서 취임 100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을 갖다가 우리 강지연 우리 국장이 기획해서 만드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책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분은 한성교 사무총장님이신데요. 네네. 예, 실제로 만든 사람 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이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좀 의미심장해요. 이 밤이 깊었다, 먼 길을 나섰다. 뭘 의미합니까? 뭐 저희 황태순 TV를 보시는 분이라면 감을 잡으시겠지만 당연히 문재인 그래도 예. 대통령인데. 문재인 때문에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인가? 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거하고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다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뭐 밤 하면은 이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네.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라는 그런 험한 길을 택한 이유가 그 암울한 대한민국 현실을 좀 고쳐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저희 해석입니다. 이제 기획자의 해석이군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 이 책을 받아들였을 때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다 할 때는 밤이 깊었다는 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상 우리 먼 길을 떠날 때 새벽에 떠납니다. 근데 밤에 떠날 정도로 좀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상징적 이런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를 했던 것 같고 먼 길은 이 깜깜한 밤에 비뚤어질 대로 비뚤어진 대한민국 현실을 바로잡기에는 정말로 드려야 될 노력이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는데 예. 이게 재밌는 게 이 저자가 황교안, 유성호 두 사람이에요. 황교안 대표 직접 쓴 겁니까? 황교안 대표님 인터뷰를 통해서 유성호 작가가 네. 집필을 한 겁니다. 유성호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유성호 작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 지지자인 젊은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20년 버틴 자영업자의 비밀 노트라는 그런 책을 쓰기도 한 신의 작가고요. 네네. 광고 대행사, 뭐 홍보 대행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던. 네. 제가 유성호 작가를 규정하기로는 네. 무규칙 이종 예술가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보니까 뭐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잡지 Dislike를 만들고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근데 그러면 통상 이렇게 보면 이름을 썼을 때는 보통 흔히 이야기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성호가 묻고 황교안이 답하다. 뭐 이런 컨셉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사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100일을 맞아서 책을 낸다 하면은 네. 그 책을 직접 쓰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 야당 대표의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이 책을 직접 쓰리라고는 불가능하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네. 근데 황교안이라고만 이름을 나간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독자를 속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책을 대신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이 30대에 굉장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젊은 작가라는 점을 좀 홍보를 하고 싶었죠.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 흔히 이야기해서 지금 2030 세대들 2030 세대에게 자유한국당에 비춰진 이미지는 뭘까? 꼰대, 보수 꼴통, 변할 수 없는 공룡, 초식 동물, 뭐 이런 웰빙 정당. 웰빙 정당. 그러기 때문에
사실 20대, 30대에게 지지율이 제일 낮은 것이 20, 30대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가장 지지율이 낮은 계층은 405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민주화 세력이죠. 이제 흔히 얘기하는 386 과거 386 세대고 지금 586이 된 세대들이 네. 가장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거든요. 음. 오히려 2030은 네. 남성층을 중심으로 해갖고 자유한국당 지지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 2030들이 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건 정말 비판적 지지예요. 정말 민주당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데 네. 잘 좀 해라 이런 제발 좀 잘 좀 해라. 정말 그래, 지난 100일 동안 솔직히 말해서 강국장. 네. 강국장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에 물론 예전에 뭐 민자당, 네. 신한국당 때만 입당하셨겠죠. 예, 저는 한나라당 시절에 아, 한나라당 시절이면은 이회창 키즈시네. 그렇죠. 얘가- 이해창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나름 네. 이해창 키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YS의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이회창 총재 때고, 그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이 결국 이명박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던 것은 박근혜 예. 비대위 연장 시절이죠. 근데 어쨌든 벌써 그 정당 생활이 한 20년 되시네요. 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되시는데 그 20년 가까이 정당에 계시면서 과연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2030 세대들로부터 야 정신 좀 차려 똑바로 해라. 지난 100일 동안 뭐 점수를 갖다 매기시나 몇 점 주시겠어요? 황교안의 100일을. 일단은 네. 저는 80점 이상 드리고 싶습니다. 80점 이상이면 5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 제가 수를 줘봤자 뭐 황교안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이셔야죠. 그럼 수를 드릴까요? 예. 10점 드릴까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우리 저 강지현 국장은 내신 90점, 그래서 겸양을 떨어서 80점을 갖다 주셨다고 그랬는데 실제 밖에서 보는 자유한국당도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사실은 저나 여기 황태순 TV에서 김영광 실장 이 두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보면은 7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 사실상 응급실에 수술도 못 받고 뻗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모습 아니었는가. 그러나 어쨌든 그 100일 동안 황교안 대표 체제 100일 이후에 그래 빠른 속도로 어느 자리를 잡아가면서 또 보면은 좀 문재인 정부가 맞서고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2030들의 그런 비판적 지지를 갖다가 좀 강건한 지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노력이 100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네.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솔직히 뭐 제가 또 황교안 대표 측근도 아니고 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은 얘기하고는 다른데요. 예? 제가 한나라당 사람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예. 문재인에게 탁현민이가 있다면은 황교안에게는 강지현이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던데 그거 아니에요? 그 제가 퍼뜨린 얘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자기가 비선 실세다 이런 애들이 비선이 아니잖아요. 예.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측근이 아니고. 아니 측근도 아니신 분이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요. 예. 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갖다가 맞아서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한 140페이지 정도는 책 내고 그러면 또 당내 경쟁자들이 시비 겁니다. 야, 너 뭐, 야, 이게 네 개인 사당이냐? 너 왜 가서 쓸데없이 말이야, 당 한성교 사무총장 시켜갖고 이런 개인 홍보물 만드느냐라고 시비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당 내부에 없어요, 얘기? 반대 흐름? 아니, 시비 거는 사람들?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빈사 상태에 네.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살아났는가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는 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글쎄요, 황교안 대표를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우리 당이 뭐 당내 경쟁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한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가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니까 지금 보면 마침 오늘 6월 5일입니다만 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그때 저 황교안 대표 출범하자마자 캐나다, 미국 거쳐갖고 뭐 어제
귀국하면서 보면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뭐 쓴소리를 뱉고 있고 또 마침 그저께죠. 6월 3일 날은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레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의 한 사람인 유시민 씨하고 그야말로 이제 뭐 배틀이라고 그러죠. 한 150분간 배틀, 토론 배틀 해갖고 또 자기 주가를 올리고 있고 또 6월 5일 오늘 보니까 황교안 대표의 어떻게 보면 짧은 뭐 이 수필집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에세이집인데 그래서 어떤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하는 에세이집을 낼 때부터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아 이게 우파 이 자유한국당도 이거 될성부르다. 왜냐하니까 제가 황태순 TV에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흔한 얘기로 혼자 단독 레이스 벌이면은 다 어렵습니다. 근데 황교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김병준도 있고 또 오세훈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스크럼을 짜고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을 향해서 뛰어간다면은 적들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저격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홍정욱 당 밖에 계시지만 네. 홍정욱 의원도 그렇죠, 상당히 그렇죠. 기대를 걸고 그렇죠. 홍정욱 의원도 얼굴 잘생겼죠. 거기다 보면 또 헤럴드인가요?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 또 얼마 전에 중흥기업에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보면 언론도 했죠. 그다음에 옛날 18대 국회의원도 했던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 칠막 칠장도 쓰셨고 전 그런 측면에서 사실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너무 빨리 어떤 퇴진을 갖다 선포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니고 세장가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도 굉장히 요즘 스타일로 세련되게 하셨어요. 저는 남경필 지사가 한 20살 연하의 그런 연예인빌 나는 그런 미인하고 결혼했다면은 굉장히 뭐 어쩔 수 없는 속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자기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그 재혼 여성하고 결혼을 했다 이거죠. 교회에서 만나갖고 그 소식을 알리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세련됐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벤처기업에 투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분이 다시 벤처기업으로 갔다. 한 발 앞서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방식을 깨는 사람만이 저는 이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거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하는 부분 이 색깔이 참 미묘해요. 이게 이 핑크라 그럽니까? 예, 밀레니얼 핑크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핑크, 천년의 핑크색이?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한 핑크색입니다. 핑크색이죠. 이 기존의 핑크색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예. 근데 원래 보면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때부터 보수였던 우파 보수가 보면 빨간색을 써왔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표 시절부터 썼죠. 그렇죠. 원래 사실 그 전에는 파란색을 썼습니다. 아주 파란. 옛날 민자당 시절부터 보면 계속 짙은 곤색에 가까운 파란색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세간에서 특히 이제 좌파 매체에서는 뭐 경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일단 보면 황교안 대표하고 이른바 박근혜 고정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걸 좀 이간질하기 위해서 보면 황교안이 드디어 보면 박근혜 지우개에 나섰다라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경향신문에서 최근에 보도를 했는데요. 아니 지우개 한 개는 맞냐고. 지우기요? 그러니까 박근혜 지우기냐고. 아니 근데 이거 밀레니얼 핑크는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저희 디자이너가 기존의 자유한국당 새빨간색으로는 도저히 예쁜 책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기 책의 기왕 컨셉이 2030 겨냥이면은 빨간색 좀 죽이고 밀레니얼 핑크를 가자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분이시고요. 황교안 대표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핑크가 예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지우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정치병 환자가 아닐까. 모든 게 그냥 정치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일정 부분 지워야 된다고 봐요. 이거 지워야지.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일종의 주홍 글씨죠. 뭐 기억 안 나십니까? 2016년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무슨 최근에 천영식 당시 비서관이 쓴 거 보면은 일반 공포총 한 방이 다 모두가 다 졸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그런 저런 식으로 제대로 방어 한번 못 해보고 정권을 빼앗겼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나와서 최순실이 그 뭐 처음에는 첫 번째는 한 90초, 두 번째는 나와서 거의 한 10분 가까운 참 뭐랄까 해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 박정희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를 다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이 상처받은 것도 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일정 부분 뭐 지우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냐니까 우리 세계적인 시사평론가 황태순 선생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뭐 그 어떻게 박근혜를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아니, 그러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우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지는 우리 이른바 근대화 산업화 세력의 자긍심을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거기에도 보면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그 18년 동안에도 우리가 보면은 뭐 저희 대학 다닐 때입니다만은 또 민주 헌정사적 측면에서는 아픔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지우고 반성할 부분 지우고 반성하고 와야죠. 저는 박정희를 네. 우리가 어떻게 계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네. 저는 네. 그 시대의 혁신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계속 박정희 얘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박정희에 대한 배신이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모두가 낡고 시들고 병들어 있었을 때 가장 보면 서구식으로 교육받은 군부의 리더였습니다. 그것도 마이너 리더였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5.16 군사 쿠데타가 그 행위 자체는 쿠데타였을는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혁명이었던 겁니다. 5천 년의 가난에 굶주려 있고 찌들어 있던 대한민국을 농업사회, 농노사회에서 사실상 산업화, 전자사회로 바꾼 단초를 마련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혁신가, 혁명가 박정희였던 겁니다. 박정희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그렇습니다. 왜? 저희는 대학 다니면서 보면 예. 참 박정희 유신 시절에 참 맞기도 어지간히 많이 맞았고 예. 데모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면 박정희의 그런 어떤 혁명가적 기질,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라면 대한민국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3050 인구 5천만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고 여기서 이제 뭐 슬슬 마무리하면서 저 이거 아까 보면 이게 한 보니까 160페이지. 160페이지예요? 예. 뒤에 136인데. 거짓말하다 걸렸네. 예, 그죠 걸렸죠. 이게 쭉 읽어보니까 쭉쭉쭉 늘 보면 시사를 접해서 그런지 몰라서 기사는 뭐 후닥후닥 넘어가고 네. 중간중간 재밌는 게 내부자의 이야기들이에요. 네. 내부자의 이야기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 또 관련자들이 보면 진솔한 이야기를 했는 부분이 굉장히 보니까 와닿더라고요. 예.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내셨어요? 그건 진짜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의 저자를 황교안 유성으로 공동 저자한 것도 좀 비슷한 컨셉인데요. 네. 국민들이 다 알아요. 네. 이 책 황교안 이름만 박아놔도 황교안이 안 쓰고 누가 도와줬다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만 보이는 거 있지만 그 네. 뒤에 내부 스텝이 있다는 걸 다 네. 알거든요. 네, 네. 근데 마치 그게 없는 사람 취급하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정적 좀 저는 구시대적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을 좀 알릴 의무 같은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보니까 아주 좋아요. 보니까 뭐 내부자들의 목소리 그래서 다 합치면 한 열댓 명 되는 것 같던데요.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보니까 뭐 여명 서울시의원 아까 보니까 누구 뭐 박대출 의원의 뭐 비서 또 누구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일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게 김영숙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실장인데 야, 이거 참 이런 것들 참 읽을만해요. 보면 이 대목 제일 마지막 대목이 뭐예요? 이런 게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전화 막 여론조사하다가 60대입니다만 딱 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김영숙 실장의 말은 그거는 김영숙 맞고 김영숙 실장의 말은 그거는 이 샘플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 이야기들 또 보면은 어떤 대목에서 보니까 어느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이번에 이른바 그 패스트 트랙 하면서 그 몸싸움하고 빠루하고 네. 빠루와 빠루 그 노루발
못 뽑겠죠. 빠루하고 장도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막상 난장판인 그 다음날 갔더니 의안가 직원들이 야 자유한국당도 이렇게 싸울 줄 알아? 오유 이번에 민주당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이기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싸워보니까 싸울만 하더라 라는 그런 내부들. 여기에도 보면 내부자들 얘기 중에서 흔한 얘기로 황교안 대표를 빠는 얘기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뺐어요? 예. 아 빠는 얘기 있었습니까? 예. 빠는 얘기 없고 예.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과거 한나라당 신한국당부터 쭉 지나왔고 특히 뭐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보면 뭔가 보면 투지에 불타고 어떤 의욕을 갖고 비전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읽을만하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반드시 읽기를 갖다가 제가 권해드립니다. 황교안 대표 아직 안 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보시고 의견 주시고 그 내부자들 이야기도? 예 그렇습니다. 예. 황 대표 대단하십니다. 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이고. 자, 우리 보면은 이번에 오늘 6월 5일로서 취임 100일을 맞은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을 맞춰서 어쨌든 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다 하는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대장정의 의지를 밝히는 글을 갖다가 만들어낸 한성교 사무총장 그리고 실무를 총괄했던 우리 강지연 국장입니다. 김정 국장. 네. 근데 말썽을 좀 피워가지고 네. 팀장으로 강등됐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 자유한국당 탁현민이라며. 예? 황교안의 탁현민이라며. 근데 탁현민은 진짜 저보다 하수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탁현민은 알아주지 않는 쌈마입니다. 예. 쌈마이를 갖다 우리 감히 진짜 탁현민보단 제가 낫죠. 우리 강지영 국장은 이화여대 나왔는데 대학 다닐 때 서대기련이라고 그 당시 약간 한총련 자매품 같은 거 있어요. 한총련 거기 보면 서부 지역 학생권 대학교 편집장 회장도 했고요. 어쨌든 보면서 이걸 딱 보면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나경원 대표 사진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 나경원 대표도 보면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소중히 갖다 보호하고 소중히 키워야 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중에는 그렇죠. 나중에 뭐 대권을 놓고 둘이 다툴 수도 있는. 그러나 지금 당장 내년 총선까지는 그야말로 2인 3각으로서 당을 좀 끌어가줘야 될 그런 인물이고 이제 보면 그래요. 100일을 맞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만 100일이라는 것은 100일까지는 사실은 국민들과 지지층과 허니문 피어리어입니다. 밀월 기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황교안 대표 100일 지난 다음부터는 본인이 이 글의 제목만큼 앞으로 길은 굉장히 멀고도 험난하고 험할 겁니다. 거기서 보면 초기에 이번에 100일 동안 보여주었던 나름대로 뚝심, 나름대로 뭐 결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잃지 않고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느낌은 포용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포용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황태순 TV에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만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물론 중진들 뭐 4선 이상 중진들하고 뭐 회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흔한 얘기를 우리 우파들이 모았을 때 대선 주자 될 만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밥도 드시고 또 막걸리도 한잔 하시고 또 의견도 구하시고 또 당에 예전에 박관영 의장 때부터 그 의장들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지내셨던 분들 뭐 이회창 총재 같은 분도 좀 만나서 의견도 구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십시오. 예, 제가 황교안 대표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예. 제 말씀을 들으실런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오늘 어쨌든 강지영 국장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게 오늘 참 황태순 TV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갖다가 외부에 알려주셨는데 종종 좀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출연 요청 하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